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새만금 내 중심 거점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1조 원을 투입해 수변도시, 관광 레저 지역 등 도심지와 인접도로, 철도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만부터 출발해 17km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동서도로. 내년에는 남북도로도 개통될 예정이지만 복합개발 용지와 관광 레저 용지 등 새만금 내부 곳곳을 잇는 도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새만금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수변도시와 국제협력 용지, 농생명 용지, 관광 레저 용지를 연결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조 500여억 원을 들여 20.7km 구간의 6차선 도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내부 중심 거점은 물론 위아래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국도 30호선과 연결돼 외부까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변에 철도, 또 항만, 공항과 같은 광역교통망에 접근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도로가 건설되면서 국내외 민간 자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를 따라 내부 개발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새만금 내부 어디든 20분 안에 다 닿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만금청이 정부에 기본 설계 용역비를 요청했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예산 미반영 사유가 해결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개통할 남북도로와 함께 광역교통망을 형성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군산군도에서 해양 레저와 산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군산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과 새만금 간척지 수목식재 확대계획 등 2건을 확정했습니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398억 원을 들여 올해 착공해 오는 2024년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수목식재는 오는 2026년까지 농생명용지 묘목장 55헥타르와 강유역 방수제 도로사면 73헥타르, 농생명용지 내부도로 100헥타르의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매각이 이르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자사 매각에 관심을 보인 업체 2곳과 매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자동차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한 곳은 비자동차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에디슨모터스가 사전에 계약된 전기버스 물량과 계속해서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올 연말 준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중소물류도매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주체인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올 연말 준공되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군산의 동네 슈퍼 400여 곳이 중소도매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물류비를 절약하고 골목 상권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선포하고 연간 10만 톤 이상의 선박 블록 생산에 나섰습니다.
선박 블록 생산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군산 조선소에서 완성품까지 만들어내게 될지 주목됩니다. 참석자들이 버튼을 누르자 플라즈마 절단기가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철판을 자릅니다.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철판을 잘라내는 강제 절단식이 28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 이후 5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내년부터 선박용 블록을 연간 10만 톤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일반 대형 선박 3척에서 5척 정도 건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만 톤 이상의 블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협력사 대표님들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는 일감이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산조선소가 블록 생산에 그치지 않고 LNG나 LPG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압도하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무탄소 선박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과 친환경 대체 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친환경 선박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군산조선소에는 본사 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종사자 등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립, 도장, 판넬 등 블록 생산을 위한 공정과 장기적으로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으로 신규 인력 500여 명을 확충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500명 고용하고 내년에 한 400명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가 군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재가동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머지않아 모두가 바라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으로 신조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가동이 중단되기 전 군산 산업의 24%를 담당했던 군산조선소. 군산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 1호 수소 충전소인 지곡동 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이넷이 구축한 지곡 충전소는 시간당 수소 25kg을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승용차 70대, 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는 지난 1월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대금 문제와 수소 공급 차질로 운영이 미뤄져 왔습니다. 군산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영조물 보험 가입 시설물은 2,646건으로 지난해 1,843건보다 44% 증가했습니다. 배상은 개인의 경우 1인당 최대 5억 원, 물건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군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470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군산에서 홍어와 대구 등 고급 어족의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6톤에 불과하던 참홍어 어획량이 지난해 1,417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5.4%를 기록했습니다. 위판 금액은 78억 원으로 주산지로 알려진 전남 신안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역시 올 들어 지금까지 어획량이 170여 톤에 달해 전국 위판량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임용 경쟁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젊은 세대 퇴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낮은 연봉의 업무 스트레스,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 등이 대부분입니다. 군산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층이 주체성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산의 공무원은 모두 1,622명.
임용된 지 5년 이내 공무원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기본급은 한 달 최저시급 19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68만 원입니다. 기본급과 급식비, 수당까지 합해도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쟁률은 낮아지고 공직을 떠나는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산시의 공무원 경쟁률은 26.7대 1에서 지난해 14.8대 1, 올해는 11.1대 1로 3년 동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퇴직한 공무원은 26명으로 이 가운데 90년대생 젊은 층은 14명입니다. 적은 급여의 이직, 업무 스트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언과 욕설 등에 시달리는 굳은 일에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나 사무실 들어가서 행패하는 행패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확실히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힘든 점이 있죠. 우울증도 요즘은 꽤 많이 걸리시는 것 같으시고. 군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층이 주도적으로 시정 변화를 이끌고 유연한 조직 문화로의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년 미만 직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기존 문화하고 좀 차이점도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7, 8급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서 한 직원 7급 1명에 직원 신규 직원 2명 정도 해서 애로사항을 서로 이제 소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젊어지는 공직사회. 군산시가 떠나는 MZ세대를 잡기 위해 공직 문화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공부의 명수 등 민선 8기 공약인 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시는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통해 맞춤형 온라인 학습과 화상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위한 자기개발 연수비 10만 원을 지원하며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연령 어린이에게 체험과 놀이가 포함된 자연숲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정 혁신 모임인 정책 반올림 2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반올림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려하는 인수인계, 연가 사용 장려 등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군산 시간여행 축제 청년 서포터즈와 같은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시정 혁신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 노조가 노사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은 군공노가 지난 3월부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140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기 군속 공무원 휴가 6년차 직원까지 확대, 폭언, 폭행 등 부당 민원 예방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등입니다. 군산대학교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임대료 50% 감면과 혁신타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영상 촬영 장비 활용,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구읍의 옥구 라이온스 클럽이 올해도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를 위한 연탄나무를 신청했습니다. 관내 저소득 가구 8세대에 총 1,600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군산시 대야면의 나들이 식당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착한 가게 18호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